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9강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의 학습 내용은 요인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요인 분석 따라하기, 그다음에 요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하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요인 분석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이루어진 대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 등을 이용해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고요.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죠?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인 분석의 특징은요. 첫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 타당성에 해당이 되죠. 변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물었느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변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중 타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많은 항목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끼리 동일한 요인으로 묶어주어서 내용을 또한 단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요인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치라는 점수가 있어요. 이게 0.4 이상이 나와야 되지. 그 0.4 이하로 나오는 그런 항목은 제거를 해서 자,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조사 분석은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이라는 변수 정제 과정. 그러니까 조사 항목들, 변수에 대한 조사 항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한 내용들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정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연구 또는 분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변수 정제 과정이라고 해요. 거쳐서 선별된 변수의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고 분석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PSS를 통해서 실시하는 요인 분석을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에이모스라는 또 이제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이모스를 통해서 실시하는 요인 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은 달라요. 요즘은 이제 분석을 할 때 에이모스를 또한 많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SPSS를 통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 또한 많이 합니다. 자, 이는 이론상으로 미체계화, 그다음 미정립화된 연구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연구 방법. 이게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인 분석 따라하기를 한번 보죠. 우선 연습 문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시된 자료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관, 요용성, 편리함, 구매 의도, 구전 의도의 5가지 변수에 대해서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15문항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들을 구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관, 요용성, 편의성의 구매 의도, 그 다음에 구전 의도라는 5가지 변수가 있고요. 이 각 변수에 3가지 질문들을 한 거예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3가지들을 한 거, 3가지를 각각 한 거죠. 자, 이 설문지를 한번 보면요. 자, 조사를 위한 설문지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서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의 모양이 처음에 보았을 때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누가 보더라도 제품의 외관이 매력적이다? 어느 정도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다 해서 뭐 이건 외관과 관련된 거. 그죠? 이렇게 뭐 총 15가지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요. 이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보면 자, 같은 요인까지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SPSS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창을 활성화를 시키고요. 여기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요인분석.xls 엑셀 파일이네요. xls를 불러옵니다. 그죠? 데이터 편집창에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 열기 창이 열어지면 여기서 모든 파일 또는 엑셀 파일을 선택해도 되고요. 모든 파일의 파일 유형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요인분석 XLS를 선택을 할 다음에 열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이니까 당연히 엑셀 파일 읽기 창이 열리죠. 여기서 데이터 첫 행의 변수 이름 읽어오기와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퍼센트 95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편집창에 데이터가 이제 불러오겠죠.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면 창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제 분석을 시행할 건데 분석 메뉴에서 차원 축소로 가서요. 요인 분석을 합니다. 요인 분석은 차원을 줄여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차원 축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항목을 줄여주는 거니까 요인 분석으로 가서요. 요인 분석을 클릭하면 요인 분석 창이 뜨는데 설문 문항이 1번에서 15번까지 15가지 문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5가지 문항을 한 번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1번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15번을 선택하면 연속된 데이터가 모두 다 선택이 되죠. 그러면 우측으로 보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우측 변수 칸으로 보낸 후에 기술 통계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 통계를 클릭하시면 요인 분석 창에서 기술 통계를 클릭하면 요인 분석 기술 통계 창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첫 번째 통계량에서 일별량 기술 통계에 체크하시고요. 초기 해법에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관 행렬 칸에서 개수하고 KMO 배틀넷 구형성 검증에 각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KMO 배틀넷의 구형성 검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인 분석을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KMO는 변수들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변수의 숫자와 케이스의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KMO 값은 높을수록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0.5보다 크다면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KMO 값이 뒤에서 분석치로 0.5 이상이 나와야만이 요인 분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적게 나오면 요인 분석으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배틀넷은 요인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 행렬이면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배틀넷에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대각 행렬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KMO 값은 0.5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틀넷 값은 P값이 0.05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계속으로 넘어가서요. 계속으로 넘어가면 다시 요인 분석 창으로 가죠. 여기서 요인 추출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인 추출. 그래서 요인 추출에서는 주성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표시에 회전하지 않은 요인 해법과 스크린 도표를 선택하고 고유값 기준을 다음 값보다 큰 고유값에서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시고 다시 요인 분석 창에서 요인 회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인 분석, 요인 회전 창으로 넘어가요. 요인 회전 창으로. 그럼 여기서 베리맥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회전 해법, 그 다음에 적재량 도표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렴을 위해서 최대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 25번의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다시 요인 분석 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요인 분석, 요인 점수 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 점수 창. 그러면 요인 점수를 선택하면 요인 점수 창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요인 점수를 변수로 저장해 체크를 해주시고 요인 점수 개수 행렬 표시에 또한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서 변수로 저장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값을 가지고 변수에 대한 대표값으로 어떤 분석들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래서 변수로 저장을 해서 요인 분석에서 나온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어떤 분석들을 실행하는 게 변수 계산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요인 분석 창으로 들어가서요.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인 분석 옵션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목록별 결측값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정렬한 데 체크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요인 분석 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요인 분석의 결과값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측에 있는 이러한 설명들은 없고요. 좌측에 있는 이러한 표들이 결과값으로 나오는데 우선 기술 통계량은 1번에서 15번 설문 문항까지의 평균, 표준 편차, 분석수. 분석수는 응답자의 수죠.를 의미하고요.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이 공통 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0.901이다. 그래서 90%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 그죠? 공통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KMO 배틀넷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MO죠. KMO 값이 0.768이에요. 몇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0.5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배틀넷은 유의 확률 P 값이 0.05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MO 값은 0.5보다 크고 P 값은 0.05보다 적다라는 법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뭐를 해도 된다? 요인 분석을 실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요인 분석은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상관행렬입니다. 1번 문항에서부터 15번까지의 상관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 점수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설명된 총분산이에요. 설명된 총분산. 자, 요인들이 가진 변수의 분산 설명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표에서 총 성분은 15가지이지만 문항이 15가지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성분은 15가지지만 그 중에서 5가지 문항 자체가 79%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문항을 5가지 문항으로 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함축할 수 있다. 자, 스크리 도표는 아까 1값을 기준으로 했어요. 1값을. 고유값이 1보다 크면 하나의 요인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거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가지 변수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설명된 총 분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15가지 성분의 고유값을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했고요. 고유값이 1보다 크면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한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의 변수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죠? 1보다 작으면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들은 그죠? 요인 변수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그 경계값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회전된 성분 행렬이에요. 다른 건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바로 이렇게 빨간 박스를 딱 그려놨는데요. 빨간 박스로 이것은 1, 2, 3번 문항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11, 10, 12번 그 다음에 7, 8, 9, 15, 14, 13 그 다음에 5, 4, 6 이렇게 해서 유사 문항들끼리 같이 가깝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변수들 간에 어때요? 서로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각각의 요인 적재값이고요. 요인 적재값은 7번 과정에서 요인 회전창에서 베리맥스를 선택해서 베리맥스 회전으로 얻은 값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이어야 하지 그보다 작으면 그 문항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모두 다 0.4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나면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크기 순서로 정렬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2, 3, 1 해서 숫자가 더 큰 거부터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그 크기 순서대로 정렬해라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고 빨간 박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전 공간의 성분 도표, 그 다음에 성분 점수 개수 행렬, 그 다음에 성분 점수 공분산 행렬 등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봐서요.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는 거하고 KMO 배틀넷이라는, 그죠? KMO 배틀넷 검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요인 분석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5가지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